자, 이번에는 소성 가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성 가공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재결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복입니다. 회복은 금속에다가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하면 이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결정 입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변형만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우리는 회복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결정은 이렇게 회복되는 금속에 좀 더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가열을 하면 큰 결정에서 이 다수의 새로운 결정 입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재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결정되는 온도를 우리는 재결정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책자에 보면, 자, 책자에 보면 재결정 온도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재결정 온도는 냉각 가공, 특히 아변 등 소성 가공한 이런 금속이 약 1시간 안에 완전히 재결정되는 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시간 안에 95%가 재결정이 다 되는 그런 상태를 그때의 온도를 재결정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변형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변형 전에 결정입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금속의 순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변형 시 온도가 낮을수록 재결정 온도는 내려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결정 온도는 냉각 가공과 열감 가공의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냉각 가공이 뭔지 열감 가공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냉각 가공은 재결정 온도 이하입니다. 이하에서 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쇠는 재결정 온도가 한 450도 정도 됩니다. 450도 정도. 자, 그래서 이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면 냉각 가공이라 그러고 열감 가공은 재결정 온도의 이상에서 가공하면 열감 가공이라 합니다. 자, 냉각 가공은 특히 여기 보면 열감 가공에 비해서 제품이 균일하고 그 다음에 가공면이 정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가공할 때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을 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제품은 균일하고 다 좋은데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대신에 열감 가공은 이렇게 가공이 쉽다. 왜냐하면 열을 일단 가하면 그 재료가 조금 무르고 잘 굽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큰 힘이 소요되지 않고 크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냉각을 하는 동안에 즉 온도를 높여서 가공을 했는 다음에 식혀야 되겠죠. 냉각하는 동안에 수축으로 인해서 치수가 이렇게 불규칙하든지 안 그러면 기계적인 성질이 불규칙해지는 이런 나쁜 점을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는 소성 가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성 가공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단조는 뭔가 하면 해머나 어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즉 성형하는 작업 방법이 단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조가 있습니다. 자, 이 전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다이와, 여기 다이 한 다이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이를 요 사이에 이렇게 볼트를 넣고 이렇게 부빕니다. 부비면 요 재료에 여기 나사 모양이 생기지는 게 전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 아변과 같이 회전하는 두 개의 노을 사이에 이 원주형, 이거 분필과 똑같은 것이죠. 요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부비면 나사산이 점점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전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전조는 창형절삭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조가 제일 적합하고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변이 있습니다. 이 아변은 회전하는 두 개의 노를 통과시키면 이 두께가 그 다음에 직경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발은 이게 당길 인자입니다. 당겨서 관을 만드는 거죠. 즉 이렇게 축방향으로 당겨서 외경을 줄이는 작업이 여기 있는 인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출은 인발은 당기는 것이고 압출은 압력을 밀어서 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금속을 한쪽에서 밀고 다른 쪽 구멍으로 밀어넣어서 봉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레스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스 가공은 판상의 재료를 형을 사용해서 자른다든지 굽힌다든지 누른다든지 잡아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을 변형시키는 거 보고 우리는 프레스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레스 가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단 가공. 자, 이거는 판재를 이게 자르는 거게 되겠죠. 소요의 형상으로 전단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블랭킹, 펀칭, 전단, 분단, 노칭, 이런 트리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형 가공에는 두께는 그대로 놔두고 굽힌다든지 비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상을 바꾸는 것, 이거 보고 우리는 성형 가공이라 그럽니다. 굽힘, 비틀림, 비딩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 가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판재의 두께를 바꿔서 보통 보면 여기 코닝 있죠. 여러분들 그 동전의 면에 보면 그림이 새겨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코닝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엠보싱, 화장지 아시죠? 앞뒤로 올록블록한 거, 그 다음에 스웨이징, 버니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에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각각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시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냉각 가공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열을 가하지 않고 즉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공면이 매끄럽고 곱고 그 다음에 치수가 정확하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면이 거칠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 연신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잘 안 늘어난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가공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펀칭. 자, 우리가 이렇게 펀칭 이렇게 눌러서 구멍을 내는 거 있죠? 그 부분은 전단이죠. 잘라서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드로잉. 자, 이 드로잉은 자, 이런 형상에 있는 곳에 이런 여러분들 그 판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누릅니다. 쭉 누르면 늘어나서 이런 양푼이 같은 모양이 생기죠.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드로잉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이 유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이빙이 있고,
자, 이 세이빙은 면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듬질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어싱은, 이렇게 보면 코에 이렇게 뚫고 뭐 이렇게 배꼽에 뚫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거 보고 피어싱이라고 그러죠. 뚫으니까 이것도 전단 가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2번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